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 피할 수 없는 사랑. 소연의 귀환으로 인한 미순과 천수의 혼란. 하늘은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독수리술도가의 마당에는 평소처럼 누룩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지만 범수의 심장은 거칠게 요동쳤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병원 기록, 그리고 그 아래 흐릿한 사진 한 장.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병상에 누워 울고 있었다. 보호자 이름란에는 고자동. 범수는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다. 그 이름 너무도 익숙한 이름. 독수리술도가의 산증인이자 세리와 범수의 연을 격려해주던 따뜻한 그 사람이 왜 세리의 어린 시절 병원 기록에 등장한 걸까? 광숙을 불러 자료를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예전에 어머님이 한번 그 이름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누구랑 심하게 다투신 날. 그때 고자동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날 밤 범수의 연구실 문틈에 서 있던 세리. 그녀는 그 대화를 전부 들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다. 그 눈빛엔 공포와 불안, 그리고 처절한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범수 오빠? 고자동이 제 아버지라뇨? 범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눈앞에서 세리는 무너지고 있었다. 세리의 혼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가족, 믿고 있던 정체성,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충격. 그녀는 조용히 광숙의 방문을 두드렸다. 제가 범수 오빠 옆에 있어도 될까요? 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광숙은 세리의 손을 잡았다. 한 번도 그렇게 떨리는 손을 잡은 적이 없었다. 세리야, 넌 누가 뭐래도 너야. 내가 누굴 사랑하든 그건 너의 권리야. 너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소중한 존재야. 하지만 광숙의 말로도 그녀의 불안을 잠재울 순 없었다. 다음날 세리는 고자동을 찾아갔다. 편의점 창고 뒤 낡은 평상에 홀로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고자동은 그녀를 보자 조용히 눈을 떴다. 왔구나.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었다. 아저씨, 진짜 제 아버지세요? 고자동은 담배를 끄고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내가 내 아버지다. 그 순간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허무했고 분했고 무엇보다 슬펐다. 그녀는 힘없이 돌아섰다. 술도가 골목을 걸어가던 세리는 힘이 풀려 무릎을 꿇고 말았다.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땐 별이 수없이 쏟아지는 하늘이 보였다. 그날 밤 범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결국 편지를 썼다. 모든 마음을 담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내가 누구의 딸이든 나는 널 사랑해. 그 진심은 변하지 않아. 다음날 새벽 그는 그 편지를 들고 세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마당 평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범수는 편지를 건넸다.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눈물 맺힌 채 범수를 바라보았다. 오빠 진짜 괜찮아요? 제가 그 사람의 딸이어도? 범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은 그런 걸 넘는다고 믿고 싶어? 우린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미애는 범수를 불러 앉혔다. 그리고 그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전했다. 세리는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니야. 나는 그 아이를 버리려고 했어. 미안해 범수야. 너만은 세리와 함께해서는 안 돼. 범수는 충격으로 말문을 잃었다. 세리의 인생은 철저히 이용당했고 속았고 버려졌고 감춰져 있었다. 그는 미애에게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애는 고개를 떨궜다. 그 아이가 행복해졌으면 했어. 나도 고통을 덜고 싶었고. 그런데 너는 다르잖니. 모든 걸 알면 떠날 거잖아. 범수는 집을 나와 술도가 마당을 걸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세리를 만났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들은 얼굴이었다. 오빠, 우리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진짜 안 되는 거죠? 범수는 말없이 그녀를 껴안았다. 둘은 그렇게 어깨를 부딪고 가슴을 맞대고 심장이 부서지도록 안았다. 세리야, 나는 널 잊지 못해. 절대 못 잊어.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마다 누군가는 무너져. 그걸 이젠 견딜 자신이 없어. 세리는 그의 품에서 흐느꼈다. 나 이 사랑 하나로 버텼는데 그 하나마저 없어지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범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너는 늘 모든 걸 잃어도 너 하나로 빛나는 사람이야.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해. 그날 밤 둘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 후로 범수는 서울로 폭직했고 세리는 조용히 술도가 일을 돕기 시작했다. 아무도 둘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오직 밤마다 세리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가 남긴 말처럼 그녀는 잊지 않기로 했다. 아니, 잊을 수 없었다. 이룰 수 없기에 그 사랑은 더 깊고 더 절절하게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 무렵 마당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돌아온 강소연. 그녀의 귀환은 오천수의 일상을 뒤흔들었고 무엇보다 문미순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냈다. 편의점 앞
미수는 낡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앞에 선 소연은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내 보였다.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이건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진첩 안에는 천수와 소연, 그리고 어린 영주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미수는 그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의 자리를 어디까지 허락받았는지 곱씹는 듯 했다.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 아직 천수 씨를 놓지 못했어요. 떠나 있었지만 그 마음까지 놓은 건 아니에요. 영주도 이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빠를 보고 싶다고, 가족이 되고 싶다고. 미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가족이요? 그 가족을 당신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잖아요. 떠났을 땐 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왜 이제야 와서 그 자리를 되찾겠다고 해요? 소연은 한 발 다가서며 간절하게 말했다.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천수 씨가 나를 원망할까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아프고 나도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미수는 흔들렸다. 그 말 속에서 그녀는 진심을 읽었고 동시에 자신의 자리를 점점 잃어간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 순간 천수가 마당 안쪽 문을 열고 나왔다. 두 여인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는 듯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엔 혼란이 서려 있었다. 익숙한 사람, 낯설게 느껴지는 과거, 그리고 지금의 사람, 모두가 천수를 향해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천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차 키를 들고 나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병실 문 앞 소연이 미리 와 있었다. 영주가 깨어났어요. 아빠, 보고 싶대요. 천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곁에서 천천히 손을 잡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지켜줄게. 다시는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한마디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연인도 아닌 오직 누군가의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다. 미순에게 고백하려던 마음도 다시 소연과 가족이 되려는 망설임도 모두 버렸다. 지금은 오직 딸, 오직 영주. 미순은 아무 말 없이 병원 복도를 걸었다. 창문 너머로 천수가 영주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됐어, 사랑이란 게 결국 책임일 테니까. 난 천수 씨의 짐이 되지 않을게. 그날 밤 미수는 편의점 문을 일찍 닫았다. 간판 불도 껐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방에서 오열했다. 억누른 감정이 폭포처럼 터져 나왔다. 소연 역시 병실 바깥에서 딸과 전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 눈물엔 회한과 후회, 그리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천수는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이 두 여인의 삶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다음날 아침 천수는 미순을 찾아왔다. 미안해요. 말도 없이 그렇게 자리를 떠나서. 미순은 웃었다. 억지로라도 웃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 사람한텐 지금 딸이 전부니까. 그게 천수 씨가 원했던 삶이잖아요. 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한 커플이, 또 한 쌍의 마음이 말없이 스쳐 지나갔다. 사랑이란 이름은 남았지만 마음을 건넬 곳은 더 이상 없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